안녕하세요. 킹답하라! 킹답TV의 킹답입니다. 오늘도 이제 일요일이 됐으니까 독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짜잔! 보이시나요? 변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 대해서 독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책도 두께가 이만큼 두껍거든요. 네, 이 책은 제가 친한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해서 작년에 읽어봤던 책인데, 신간이 나왔을 때 내 돈으로 사기 싫고 해서 이제 친구분한테 야, 생일 선물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의 이제 리스트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3권을 말을 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받은 책 중에 하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처음 읽어봤어요. 레이 달리오는 단타를 치는 데이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고요.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이제 브릿지 워터라는 자산 운용사를 책임지는 수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예측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저주를 내리고 은퇴를 했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자기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성을 많이 내야 되는 데이 트레이더고 단타쟁이지만, 본의 아니게 큰 수익률을 단시간 안에 뽑아내려고 하니까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계의 석학사,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의 석학사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전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케이스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라고 한 번쯤은 교과 과정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경제 질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질서로 하지만 세계 질서라고 말을 하죠. 책의 목차는 첫 번째, 세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규칙이 있다, 질서가 있다, 이것이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100년에서 200년 사이로, 최근에는 500년 사이로, 길게는 1000년 사이로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고 말을 해요. 책이 생각보다 두꺼운데 초반부로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 책을 읽은 기간은 이제 사실상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소비를 했는데, 책의 중반부까지는 사실 3일간 만에 독파를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1시간에 보통 페이지 정도를 읽었었는데, 그 뒤로는 너무 재미가 없고 깊게 들어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지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이에요. 첫 번째는 사실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위가 아니지만 1위와 2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개발하는 속도. 그러면은 1위가 고점이다 라고 했을 땐 2위가 한참 떨어져 있어도 올라가는 성장률을 1위라고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경쟁력이었어요. 경쟁력은 경제에서 나오고, 그때 시절에 나왔던 건 무역이었어요. 스페인 함대로 다시 돌아가고, 스페인 함대, 무적 함대였을 때는 전 세계의 무역을 은화로 했었어요. 은화, 실제 은화, 실버죠. 근데 그 실버는 지구 반대편인 지중해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아프리카 통해서, 인도 통해서 중국을 가거나 실버 로드라고 하는 무역한 사막을 지난 공간, 이 두 가지밖에 무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중국하고 무역할 때도 중국에는 차나 향신료나 이제 무역 제품,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서양 세계에서는 실질적인 은 하나만 바라보고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역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경제력으로 군사력이나 이런 전쟁 준비할 수 있는 크기,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을 포함해서 로마도 보면 지중해부터 해서 중간 유럽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보고 이 책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과거 유럽에서는 결혼이라는 풍습 또는 제도를 통해서 각국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왕국의 전통 혈통이 프랑스의 이제 전통 혈통과 결혼을 해서 두 국가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나중에 또 다른 책을 리뷰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을 할 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무적 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네덜란드부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과 과정에서 한 번은 말했었던 파트라슈 괜찮아? 파트라슈 내 우유를 배송해줘 라고 하는 동화를 만났을 거예요. 네덜란드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풍차 돌아가는 집 기억하실까요? 풍차가 돌아가면서 물을 빼는 그런 그 지형인데, 네덜란드가 사실은 엄청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국가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첫
첫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발명한 경제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선물 이렇게 말하는 선물 시스템이에요. 예전에 동인도 회사를 차린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많은 물품, 많은 원재료, 우리가 인도에 가서 향신료, 차, 거기서 원재료들 많이 갖고 와서 다시 갖고 와서 무역하면서 이득을 내서 그 이득을 여러분한테 나눠줄 테니 우리한테 투자해 주세요. 주식회사의 형태죠. 근데 그 주식회사가 아직 회사가 만들지도 않았었는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현물이 아니라 선물. 현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런 제품이 있어요. 보통 이런 매출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게 현물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앞서서 선물 시스템을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없어요. 근데 동인도에 가서 인도에 잘 팔리는 품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네덜란드에서 팔게요 라고 하는 선물 시스템을 네덜란드에서 처음 말하고 지금부터 쓰여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역사나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오, 그렇구나 하는데 이 무역에서 다시 한번 대단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전 세계 무역 중에 발명품 중에 4분의 1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발명품이라는, 이게 첫 번째 증거. 무역을 할 때 무역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네덜란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것이 네덜란드에서 발명된 발명품이다. 엄청나지 않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스페인에서 계속 거래를 했던 은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은화가 계속 채굴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축통화로 네덜란드의 길드화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처럼 네덜란드의 길드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150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다고 해요. 그 중에 통화는 은화, 스페인의 은화가 기축통화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네덜란드가 엄청난 성장을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이를 찍었냐라고 하면은 모두가 알고 있는 튤립 파동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튤립 파동이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아니면 뉴스 기사로만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튤립 파동은 튤립이 꽃이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싸게 팔리니까 너도 나도 생업을 다 포기하고 다른 투자들을 다 포기하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매출을 얼마 올릴 수 있는지, 내가 뭐를 발명했을 때 어떤 비전이 있는지 다 상관없이 투기를 한 거예요. 사실 투자와 투기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튤립은 무조건적인 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튤립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튤립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왜? 내가 이 튤립을 사서 더 비싸게 팔 생각, 광풍이 불었던 거고 버블이 낍니다. 그 버블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공개된 주식시장이 망해버려요. 파산을 하고. 그러면 그 파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일단 전 세계 통화인 길드화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그 통화를, 부채를 막지를 못해서 길드화에 사람들이 대한 신용도가 추락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하필이면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네덜란드는 그 다음 주자인 영국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실 1위인 강대국, 기축통화인 강대국과 2위인 국가하고 전쟁이 한번 벌어지잖아요.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사실은 잠깐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졌다라고 하면은 성장률이 엄청난 1위를 바라보고 따라오고는 2위 국가가 1위를 조만간 넘어선다라는 질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맨 처음까지는 은화로, 금화로 이제 거래를 하고, 결국에는 야, 네덜란드 길드화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저렇게 부채도 많고 파산을 했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돈을, 어떤 화폐를, 어떤 신용화폐를 우리가 신용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었을 때, 영국만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이 풍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고, 그때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적도 전략이라고 아시나요? 프랑스는 이제 세로로, 영국은 가로로 해서 이제 전 세계를 분할해서 식민지 게임을 벌였어요. 지구라는 행성을 주제로 땅 따먹기를 한 시기죠.
그때 당시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도 이길 수 있는 해군력이 엄청 강하게 올라왔었고 네덜란드도 이겼었고 자원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의 별명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냐면은 24시간이라고 해도 시차가 있잖아요. 영국의 아침과 저녁이 되면 인도에서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돌아가는 나라 영국이라고 했었고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발명품의 또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역이라고 정했고요. 두 번째 발명품. 이 발명품도 방금 말했죠. 세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150년에서 200년 정도 사이, 길다고 하면 250년까지도 말을 하지만 100년을 저희는 한 세기라고 해요. BC AD라는 개념 있죠. Jesus.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를 AD라고 하고 BC라고 하죠. Before. 근데 A는 After. 그래서 BC, AD 이렇게 바꾸는데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했을 때 1999년에서 2000년이 됐었을 때 전 세계가 망한다. 그리고 Y2K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들어닥칠 것이다 라고 한 게 20세기예요. 19세기가 아니라 1990년도에서 2000년이 됐을 때는 21세기를 본다고 라는 말을 했는데 한 세기는 100년이다. 그런데 강대국이 가지는 사이클이 짧게는 130년, 150년에서 230년까지 길게는 그 한 세기, 두 세기 동안 전 세기를 호령한다고 하는 그 호령을 하면서 발명품도 4분의 1을 담당하고 무역량은 거의 한 2분의 1을 담당할 정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은 미국은 예전에 엄청나게 크고 미제가 좋다고 했었을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퀄리티보다 싼 거, 다이소 같은 제품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데 싼 거.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좀 등한시되는 건 있었어요. 가격은 엄청 싼데 퀄리티가 떨어진다. 완성품의 불량률이 예를 들어서 2%, 3%다 하면은 완성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현대자동차, 기아차라고 해요. 근데 다른 자동차, 제규어라든가 또 뭐가 있죠? 디스커버, 레인지 로버는 2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대는 AS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타고 다녀야 되고 한 대는 이제 AS 센터에서 나오는데 나올 때쯤 되면 고장이 난다. 이런 말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2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레인지 로버가 80 몇 %의 완성도가 있어요. 불량률이 11% 정도인데 100대가 출하되면 11대 정도가 이제 불량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무역 발명품 그리고 이제 교육열까지 해서 강대국들이 나오는 사이클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다음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을 말을 하고자 하면은 영국에서는 매년, 매해, 매 시기마다 전쟁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또 엄청 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원자재를 식민지국에서 계속 뽑아내지만 자국민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영국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앵글로색슨 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미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책을 리뷰하면서 한 번 더 말을 할 텐데 그때 당시 미국은 독립적으로 아메리카라는 대륙에서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영국에서 이민을 오려고 하는 이민 1세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통합을 하고 나서 이제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 식민지로 했었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국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